전반적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수경 마스터님을 모셨습니다. 네. 과연 이제 부부간에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좀 정답에 가까울지. 근데 통장은 당연히 합치는 게 맞겠죠. 합쳐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통장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대가 우리 남편이 이 정도 모았겠지. 우리 아내는 이 정도 모았겠지. 항상 기대만 한단 말이야. 맞아. 너 엄청 기대하고 있어. 엄청 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얼마를 모았는지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되시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벌이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들의 파산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게 하버드대 법대 교수님이 굉장히 갑자기 이제 신빙성이 확 들죠. 네, 하버드대 미래가 가요. 법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맞벌이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쪽에서 같이 버니까 당연히 돈을 더 잘 벌고 많이 모으겠지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한 번 우리가 씀씀이가 커진 그 고정비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 내가 작년보다 분명 돈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지? 저만 없나요 혹시? 아니, 다 없죠. 네. 저만 없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되면은 이게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고정비가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연금연구원에 조사한 게 있어요. 네. 중간 소득의 맞벌이 또 외벌이 부부의 저축 수준을 비교해 보니까 같다는 거예요. 맞벌이라서 더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외벌이라고 적게 저축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같다라는 거는 사실 좀 시사하는 바가 통장을 있다고 합치지 않는다는 거 약간 느낌이 제 느낌엔 약간 비즈니스 느낌이야. 그게 합쳐줘야 되거든요. 통장도 우리가 몸만 합치고 정말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통장도 하나로 합쳐줘야 되거든요. 예. 몰랐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다는 둘이 벌면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플러스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수경 마스터님 왜 돈이 불어나는데 왜 수입이 늘어났는데 돈은 안 모이나요? 맞벌이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외벌이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임신을 하는 순간 소득은 반으로 주는데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때 파산하는 경우도 진짜 많은 거죠. 맞벌이들이. 네. 전 사실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면 너무 좋겠는데 최고의 라인. 아니 통장 결혼을 하면 좋은 게 뭐예요? 일단 합치면 대부분이 몰랐던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새 나가는 돈들을 막을 수 있겠죠. 기존에 지금 상담했던 부부 중에 자영업을 하는 분이 40대 부부가 있었는데 신랑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얼마씩 줬냐면 월 1,200만 원씩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는 당연히 생활비로 남편이 1,200만 원씩 주는데 당연히 우리 신랑 엄청 잘 버는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막 외제차도 구입하고 써야지. 본인들 막 운동하고 이러면 레슨 막 할수 공부로 있죠. 받고 막 이런 할수 거죠. 있죠. 그 신랑도 마찬가지. 수입이 내가 이 정도의 집에 내가 생활비를 줄 수 있으면 당연히 나 진짜 잘 버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이 남편 앞으로 대출이 8억이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줬지만 계속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그냥 들어오는 돈으로 그냥 준 거죠, 생활비를. 안 되지. 그리고 이 와이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정도로 남편이 수입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저축 잘 해놨겠지. 난 그냥 쓰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갖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최근에는 또 포르쉐 계약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소득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미 남편은 집 대출이 3억 원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중에서 일부는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갚았겠지. 근데 왜 서로 대화가 이렇게 책임하다 없어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실. 아니, 돈 대화- 얘기하면 하기 싫잖아요. 그럼 대부분 대화를 나눠 부부들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수입 뭐 이런 거 다 공유해야 되고요. 나가는 지출, 뭐 대출, 저축하는 거, 재테크 모든 걸 다 돈에 관련된 건 부부가 항상 얘기해야 돼. 같이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뭐 남자도 남자대로 한 십몇 년을 자기가 돈 관리를 따로 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따로 했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잘 합치는가. 맞아. 이게 굉장히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통장 결혼을 잘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혼일 때는 내가 목표라든지 돈을 모으는 목적도 다를 거고 내가 소비하는 지출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모을 때 목적을 나는 차를 사고 싶어. 근데 와이프는
나는 집을 좀 큰 데로 옮기고 싶어.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서로의 소비 습관이 파악이 됐어요. 패턴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통장 결혼을 잘하는 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합쳤잖아요. 합쳤죠. 그러면 통장을 쪼개야 돼요. 합쳤는데 쪼개요? 그렇죠. 왜냐하면 합친 돈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비상예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통장을 쪼개고 그리고 각자 용돈 통장도 따로 분리해서 만드셔야 돼요. 예, 이렇게만 시스템을 하면 사실은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득을 이제 합쳤으니까 그 중에서 일단은 생활비를 한 30%를 잡는 거죠. 그리고 저축하는 거, 투자, 목돈 만들기, 이런 뭐 노후 자금 이런 부분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을 짜서 나눠서 통장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돈 통장을 반드시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자 주는 거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절대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본인이 이 정도에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정도의 저축도 하고 생활비를 쓰면 나만이 돈을 쓰고 싶은 것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그게 되게 통장들을 중요해요. 만들 때요. 네.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해요? 통장을 만들 때 대부분이 소득이 높은 사람 이름으로 주거래를 해서 통장을 만들고 그게 포인트로 그러- 그렇죠. 네. 자동이체도 해놓으시고 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이런 부분도 해놓으시면 어쨌든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때도 훨씬 더 이익적이니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나눠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신랑 용돈 얼마예요? 그러면 다 알거든요. 그럼 본인은 얼마야? 아내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아내들은 없다 그래요. 쓸 일이 없어. 모르거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돈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쓸 일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쵸. 저도 제가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신랑 보니까 용돈이나 그쵸. 다 알겠는데. 그래서 아내들 용돈도 반드시 정해놔야 돼. 왜냐하면 엄마들 모임 특히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커피 마실 거 아니에요. 그 모임 가서 뭐 저녁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고. 그러면 다 생활비에서 그냥 결제를 하는 거죠.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인 거예요? 용돈이죠. 왜? 따로 이걸 생활비라고 하는 건 꼭 써야 되는 지출 말고는 그냥 내가 이거는 커피는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녁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거, 뭐 마사지 받는 생활비 거,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건 다 생활비가 아니야, 용돈인 아니야. 거예요. 아니 근데 운동하는 건 솔직히 저는 생활비에서 생활비예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아내가 아파 운동을 안 해서 그러면 내가 아프면 약값 들어가야지. 나는 아직 밖에서 부장님이랑 술 한잔하고 얼마나 심심해 아니 이렇게 해서 마사지하는데 관계 좋아지고. 거잖아. 그러면 용돈에서 해야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재판장에 이거를 되게 잘 정해야겠네. 오늘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 같이 만나서 조율을 잘해서 약속이 되면 그걸 지켜라.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통장을 합치고 통장도 다 쪼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상예비비예요. 따로 준비해 놓는 거. 사실은 1년 중에 비정기적 지출이라고 해서 뭐 명절 때 그리고 뭐 부모님들 용돈, 생시, 뭐 자동차 보험료 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을 사실 준비를 안 해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1년 중에 한 700만 원 정도가 우리 집에는 비상예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들어와서 한 1,500만이 됐어요. 비상예비비에. 그러면 700만 원은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목돈으로 다시 불리는 거죠. 너무 과하게 넣어놓게 되면 소비가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도 자꾸 쌓이게 되면 분리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통장을 쪼개놓는 게 훨씬 더 돈이 유리합니다. 남으면 자꾸 쓰게 되죠. 쓰고 싶어요. 경제 공부에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부부간의 돈 문제, 이건 노후가 되어서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저희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장 보고 왔어? 뭐 샀는데?
그냥 국 끓이려고 고기하고 과일 좀 샀죠. 아이고 저 보지 말지. 항상 장보가신가 봐. 그것도 보러 가시네. 뭐야? 3만 4. 그냥데 왜 한우를 사? 미국산이나 수입산도 싸고 맛있다던데. 언제 돈 벌어다 주는데 한우도 못 먹냐며. 이건 또 뭐야? 딸기 한 팩에 2만 원이 넘어? 아니 딸기 무슨 등태를 불렀어? 어? 몇 개 되지도 않네. 그래도 더 할인한 거예요. 요즘 딸기가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 양반이 물가도 모르면서 먹기만 먹을 줄 알았지. 언제 사본 적 있어야지. 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저기 이렇게 막 쓰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어? 좀 아껴 쓰라고 아껴 써. 이거 다 바꿔. 진짜 왜 저래? 굉장히 좀 예민해지셨네요. 스트레스가 있으신가 봐. 네, 은퇴를 앞두시고. 여보, 우리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또 그 소리야?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돈돈거려? 저 알려주면 되지. 내 친구가 확실한 정보라고 알려줬는데 투자. 나 모아둔 돈에서 한 3천만. 3천? 3천이 누구 집 애 이름이야? 우리한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그치.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그건 또 없어? 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아, 저 멘트는 진짜. 나 한 달에 용돈 50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응?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어? 누가 들으면 달에 1,000씩 가져다 준 줄 알겠어. 맞네. 헛소리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 이렇게 몰래 보러 가시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혹시 통장을 보러 확인하려고. 가만 있어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분명히. 뭐야? 통장. 아, 왜 통장을 꼭 엄마는 저기다 숨겨놓을까요? 그렇지, 여기 있었구만. 당신 지금 뭐해? 여보, 근데 이게 뭐야?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살림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동안 나한테 쓰던 돈은 아껴 썼어도 당신이랑 애들한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혔어. 그런데 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돈을 뭐든지 줄이든지 할 거 아니야? 이제 돈관리 당신이 해. 천천히 뒤져봐. 돈 나오는 구멍이 있는가? 맞아.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아이고, 어떡해요. 굉장히 슬프면서도 또 공감이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후가 되면 돈 문제를 굉장히 더 많이 싸우게 되신다고요? 네네. 은퇴 후에 이제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족을 보살폈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당신을 내조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러니 이제까지 관심도 없고 나 혼자 다 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지금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 타이밍이 나한테 이런 식이야? 누구한테 생각해야지. 아니 근데 또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또 고생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은퇴 때가 되면은 사실 그때 되면은 쓸 돈이 더 많거든요. 자녀 결혼도 있고 병원비도 들고. 근데 이제 은퇴하면은 벌이가 없으니까 없지, 수입이 끊기지. 이럴 때 참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를 더욱더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경 마스터님, 은퇴 후에 부부의 돈 관리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점에 지금까지 내가 저축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만큼을 모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저축 있냐, 보장성 보험인데, 그렇게 판매를 해서 그렇게 가입해 놓고 이게 모두 저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저축보험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저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순수한 보장성인데 그거를 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가족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비용으로 매번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돈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연금으로 뭐 써야 될 시점에 나는 뭐 100만 원씩 10년을 볶고 뭐 10년을 굴렸으니까 이 정도 뭐 연금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 줄어든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거든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이해하였음 이렇게 다 첨부하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도. 맞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이게 저축의 보험인지 아니면 보장의 보험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좀 요즘 이제 투자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가 코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코인을 하다가 돈을 날리거나 지금 앞에도 있어요. 지금 한 명 있는 네, 한 명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있구나, 진짜 그런 사람이. 굉장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수강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면 네. 아내는 은행 말고는 믿을 곳이 없다. 그래서 단 10원짜리 한 장도 투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내고 불안함과 걱정이 되게 많은 친구고 남편은 굉장히 학구적이야.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서 이거는 좀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나 거기 우리 모아놓은 돈에서 몇 프로만 나 좀 줘라. 나 이거 좀 투자해보고 싶다. 이거 진짜 이번엔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집에 CCTV 같은 거 가져갔어요. 깜깜네. 자, 그래서 이 아내는 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을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얼마 후에 자신이 예상하대로 오른 몰랐어. 거야. 뭐 화내지.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그 화난 것을 주식이 올라서 화가 났다 요거보다는 생활 태도 모든 걸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계속 다른 걸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 돈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 그거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를 요거만큼은 남편한테 딱 잊어버리고 맡겨봐라. 그런데 막상 그 돈을 이제 주게 된 거죠.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쌀 다 씻어놓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내 딸기 다 씻어가지고 애야, 애. 해놓고 나는 진짜 애야. 그래서 급격하게 그 부부 관계가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 저축 말고 이 투자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네. 이 투자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면 안 되니까. 저 쳐다보고 얘기해요. 진짜인 줄 알겠어요, 저희 집사람. 그럼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계좌냐. 지금 맞는 지갑 ISA 통장이라고 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갑. 돼요. 이 계좌를 하나를 만들면 여기다가 적금도 가입할 수 있고 투자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고 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금융기관 중에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2023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 매매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22%, 그리고 3억이 초과되게 되면 27.5%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게끔 이제 세법이 바뀌거든요. 근데 ISA라는 계좌를 만들게 되면 국내 우리가 투자 뭐 주식이라든지 매매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펀드라든지 그러면 이제 환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한도가 5년 동안 1억까지 입금이 납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투자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인명으로 하게 되면
전문가가 알아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